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더 큰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좋은 조건과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 망설임 없이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직이 제 경력에 큰 도약이 될 것이라 확신했죠. 첫 출근을 하며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저는 우연히 사장님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했지만 그것이 제 경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고 제 경력은 그때부터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되었고 그 이후로 업계에서 제 이름은 불편한 인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영향력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업계에서 제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에 맞서 싸우기에는 제 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한동안 방황하던 중 뜻밖의 곳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기회였죠.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퇴근길에 문득 책상 위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서둘러 다시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사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텅 비어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텅 빈 회사 건물에 들어서니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소리가 사장님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직감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회사 안은 조용했지만 그 작은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혹시 사장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걱정이 앞선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근처에 있던 의자를 무기로 삼아 천천히 사장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숨을 고른 뒤 문틈을 살짝 더 열어봤습니다. 방 안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일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그 순간 제가 보게 된 장면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장님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저는 놀라움에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차분한 리더십으로 존경받던 사장님이 그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장님과 함께 낯익은 인물이 있었고 그 장면은 한눈에 보기에도 일상적인 업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장님께서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과 함께 계셨는데 그 소리는 그 신입사원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바로 얼마 전에 입사한 미모의 신입 대학생 소미 씨였고 소미 씨는 회사에서 매우 인기가 많고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나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미 씨 앞에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당당하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녀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여겼고 그녀의 매력을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사장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상황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보여줬던 당당함과 거리감이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앞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그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에 척잔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처럼 소미 씨에게 집착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진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목격한 순간 제 마음속에는 큰 충격과 더불어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소미 씨가 문틈 밖에 서 있는 저를 우연히 발견했고 제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사장님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려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소미 씨처럼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칠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퇴근한 거 아니었어? 왜 또 왔어? 그 순간 사장님의 얼굴에는 화가 가득 찬 표정이 역력했고 소미 씨는 그런 사장님을 보며 잠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어붙은 채 당황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빠르게 핑계를 생각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물건을 책상에 두고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도둑이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감도는 긴장감은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미 씨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상황이 매우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무슨 결정을 하려는 듯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결국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 건 못 본 걸로 하고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입 조심해. 그의 말투는 협박처럼 들렸고 저는 그 순간 제 입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사장님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비밀스러운 상황을 목격하였고 이 일이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물건을 챙기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소미 씨가 왜 그랬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에 대한 동경도 사라졌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권력과 관계가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우려가 현실로 되었습니다. 다음날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되었고 그 이후로 업계에서 제 이름은 불편한 인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영향력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업계에서 제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전 2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친구마저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쏟아부어 그녀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결국 돈 많은 남자에게로 떠나갔습니다. 앞전의 상처도 아직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마지막 남은 사랑에 대한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큰 시련들이 동시에 찾아오는지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기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심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고 무엇이든 시작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닥쳐오니 고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고등학교 동창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에게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때 내가 말했던 일자리 제안 아직 유효하니?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다행히도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민수는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하얀 피부를 가진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묘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여학생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당시 우리 학교에서 예쁜 얼굴로 유명한 학생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풋풋한 감정을 느꼈던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김민수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완벽한 커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외모도 출중했고 성격도 잘 맞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용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이제 그들은 여러 채의 집과 BMW 같은 고급차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별다른 성과 없이 원룸에서 월세로 지내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마저 돈 많은 남자와 함께 떠나버리며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듯한 공허함 속에서 저는 김민수가 더욱 부러워졌고 그와 같은 결단력을 가지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제 외모도 김민수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늘 현실에 부딪히며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김민수는 일찍부터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고 그런 결단력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 저는 졸업 후 직장 생활에만 매진했지만 결국 해고당했고 여자친구마저 떠나버린 지금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나처럼 돈 버는 데 집중하면 너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때는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안정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 전 김민수는 가게가 너무 바빠서 남자 직원을 한 명 더 구해야 한다며 저에게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가게에 오는 고객 대부분이 부유한 여성들이라며 이 일을 하면 매일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제안을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저는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놀란 듯 반응했지만 곧 흥분된 목소리로 당연히 진짜야 라고 말하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이번엔 내 말 듣기로 했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김민수는 바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BMW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김민수는 저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풍성한 식사를 대접했고 이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켰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업계는 생각보다 많은 고객층이 있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그걸 충족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거야. 김민수는 이렇게 말하며 돈 버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현실을 바라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가 말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그의 미용 마사지 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후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저는 곧 한 여성 고객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잘 차려입은 중년의 부유한 여성이었고 미소를 지으며
김민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민수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며 능숙하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일을 통해 김민수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전 회사 사모님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그녀는 항상 세련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매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년으로 그 나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성숙함과 우아함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젊은 소미 씨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미 씨가 가진 풋풋함과는 대조적으로 사모님은 깊이 있는 성숙함과 세월을 넘어서는 우아함으로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김민수에게 다가가서 미소를 띠며 난 남자들이 적극적인 걸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지만 그녀는 계속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예전 회사에서의 기억들과 지금의 상황이 교차하며 저는 불편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은 김민수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김민수는 능숙하게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유려하고 강약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그 속도와 리듬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0분 정도가 지나자 사모님은 김민수의 손길에 만족하는 듯 기분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김민수의 능숙함에 내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사모님이 반응하며 기분 좋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항상 말하던 이 일의 특별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김민수는 사모님에게 이제 바로 돌아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누웠고 다시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표정이 더욱 이완되고 만족감이 한층 더 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그것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잠시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김민수는 마치 처음부터 일을 해온 사람처럼 여유있게 마사지를 이어갔고 그의 손길은 더욱 능숙해졌습니다. 사모님은 그 손길에 맞춰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김민수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경험까지 선사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그의 손길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돈과 성공이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2년 동안 사귀면서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걸 헌신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을 주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저도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적응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김민수의 조언이 이제야 머릿속에서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의 미소 속에서 상처받은 과거가 겹쳐지며 복잡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돈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사장님에게 느꼈던 분노와 질투가 다시 떠오르면서 언젠가 저도 김민수처럼 사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에게 당했던 모든 억울함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복수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갑자기 가벼운 신음을 내며 김민수를 꽉 껴안으려 했습니다. 김민수는 웃으며 정중하게 몸을 몇 번 비틀어 사모님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 서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고 사모님은 아쉬워하면서도 결국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은 뒤 김민수의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는 다음에는 돈을 더 줄 테니 조금 더 오래 서비스해줘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김민수는 저를 커튼 뒤에서 불러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사지는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고객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느냐야. 그들이 기꺼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심지어 그냥 손을 대충 움직여도 괜찮아. 그의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그동안 그가 성공해온 과정을 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수는 갑자기 그의 아내 민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오늘 한번 시도해볼래? 내 아내를 상대로 연습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옷을 천천히 풀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지만 민지는 웃으며 저를 보고 긴장할 필요 없어. 내가 내 첫 고객이 되는 거니까 나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독특한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민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업계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니까 내 몸으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제가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걱정하지 마. 민수는 방에서 나갈 거니까 방해받지 않을 거야. 편하게.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수는 진짜로 방을 나가며 문을 꼭 닫았고 저와 그의 아내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긴장되었습니다. 민지는 예전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동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워 제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상황에 익숙해지기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김민수가 사모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몰래 지켜봤을 뿐이었고 저는 이 일을 제대로 배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 민지에게 직접 해보라니. 이것은 그저 그녀를 어색하게 만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계속 웃으며 남편이 방을 나갔는데 아직도 부끄러워? 내가 직접 도와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가가지 않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0까지 세면 정말로 와야 해. 그녀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자 저는 점점 더 긴장했고 결국 그녀가 9까지 세기 전에 내가 갈게. 라고 말하며 마지못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제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 기술도 없었고 그저 막연히 김민수가 하는 것을 흉내내며 민지의 등을 마사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저를 유도해주며 친절하게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 사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린 상태로 등을 제게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고 그녀의 안내를 따라 마사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40분이 지나고 나서야 김민수의 아내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이해했다고 판단한 듯 몸을 돌려 정면으로 누웠습니다.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자 저는 다시 긴장되었고 눈을 감은 채 살짝 눈을 떠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해. 이 일을 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해. 기술이 부족해도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안심시켰고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매일 커튼 뒤에 숨어서 김민수가 하는 마사지를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김민수가 저에게 했던 이 일을 통해 돈을 벌려면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면 돼 라는 말이 점점 더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대로 그 한 주 동안 사모님 외에도 여러 명의 부유한 여성들이 가게를 방문했고 저는 그들 중에서 적어도 3명 정도가 김민수의 고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떠나면 김민수는 항상 아내를 제게 맡기고 방을 나가며 오늘 연습 잘해봐 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와 그의 아내는 방 안에서 함께 연습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저를 친절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게의 기술과 고객을 기쁘게 만드는 대화 기술까지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오늘 밤부터는 직접 고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김민수도 그 말을 듣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오늘 밤부터 직접 고객을 맡아봐. 그는 저를 믿고 드디어 첫 번째 고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첫 고객이 도착했는데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이 커지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사장님과 사모님의 소중한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회사에 몇 번 왔던 적이 있어서 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겨우 22살이 된 대학생이었으며 긴 머리와 늘씬한 몸매에 그녀의 얼굴은 마치 꽃처럼 아름답고 청초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나이 때문에 더 순수하고 청순해 보였으며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맑은 호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녀의 딸은 더더욱 눈에 띄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그 순수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청초한 아이도 이런 곳에 오는 건가? 그녀도 결국은 엄마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작스럽게 그녀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당황한 상태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소 어색하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오늘 처음 와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그녀 역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침대 쪽을 가리키며 여기에 누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가 종종 이곳에 오는 걸 봤어요. 가끔 엄마가 친구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는 이미 얌전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녀의 어머니나 다른 고객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이게 되었고 그에게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정말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한 친구들이 미용 마사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어머니와 친구들이 마사지사의 능동적인 도움을 좋아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제가 도와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것은 가능한 한 다 들어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며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이 경험한 것을 모두 체험하고 싶다고 기대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저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더구나 그녀는 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사모님을 통해 폭수를 하려고 했었지만 사장님의 딸이 직접 찾아왔으니 사모님보다 젊고 순수한 그녀를 통해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배운 마사지 기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봐왔던 다른 고객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장님의 딸이 점점 더 편안해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길에 점점 몸을 맡기며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긴장을 풀고 완전히 마음을 열자 저도 그만큼 더 정성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자세를 바꿔 바로 누워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이어졌고 저는 조금 더 세심한 동작으로 그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2시간이 지나 있었고 저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몰입하는 순간 저는 일부러 손을 멈추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번 서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편하게 오세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돈을 더 드릴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정대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다음번엔 제가 마지막 손님으로 올게요. 마지막이면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추가 요금을 지불할 테니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요청에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결국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샵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며칠에 한 번씩 그녀는 정말 약속한 대로 마지막 손님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마감 시간에 맞춰 들어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욱 친밀해졌고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요구를 할 때도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손님으로 찾아와 연장된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갑자기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다잡고 그녀에게서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가볍게 팔을 주무르며 부드럽게 웃었고 따뜻하고 포근한 몸을 일으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기는 제 직장이고 당신은 제 고객이에요.
우리 가게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고객의 요청은 최대한 들어드리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어떤 조건이면 예외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금은 장난스럽게 제 여자친구가 된다면 예외일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이 제안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바로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여자친구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꽉 안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부드럽게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죠. 집에 가서 신중히 생각해보고 정말로 결정이 서면 다시 찾아오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바로 다음날 밤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맑고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생각을 충분히 해봤어요. 이제 확신해요. 오늘부터 저는 당신의 여자친구이고 평생 당신만의 여자가 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했으며 저는 그녀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결심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자취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저를 찾아오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매일 저를 만나는 걸 기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반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일하는 가게에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가게에 새로운 훌륭한 마사지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나도 그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능력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평가하며 정말로 소문처럼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반 농담처럼 보였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제 여자친구가 된 사실을 어머니는 전혀 모른 채 저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하며 대답을 고민했습니다. 고객님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제 내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저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리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딸의 연애 상황을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기대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가 여전히 저에게 풀어야 할 원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 회사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소미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장면을 목격한 저를 해고하던 비열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 피어올랐고 그 감정에 사로잡힌 채 저는 사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벌어진 그 장면, 사장의 비열한 표정, 저를 쫓아냈던 그 순간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폭수심이 제 마음을 지배하며 저는 완전히 이 상황을 복수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모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내 복잡한 감정 속에서 모든 기술을 쏟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제 손끝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에 더욱 강한 힘과 집중이 실렸고 사모님은 전에 없던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올랐고 몸은 점점 더 긴장을 풀며 저에게 의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순간 의도적으로 동작을 멈추고 시간을 다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사모님은 더 많은 시간을 원했고 추가 요금을 지불할 테니 서비스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가게의 규칙을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쉬운 표정으로 내일 다시 오겠어요.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외식 배달 일을 시작했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사모님이 여전히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끔 전 직장 동료가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물어보는데 포기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자 그는 놀란 목소리로 정말이야? 내가 당장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묘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과의 재회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마침내 그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가게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사장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사람은 사장님의 딸, 이제는 제 연인이 된 그녀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사장님과 사모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놀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곧 엄격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장님은 얼굴이 점점 굳어가며 금방이라도 화를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애써 무시한 채 그녀의 배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 다 알아요. 아빠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애인을 바꿨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새로운 여자들이 아빠 옆에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엄마도 젊은 남자들 만나러 나가는 거 저 모를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다 그 남자 때문이냐? 사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사모님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오해한 거야. 우린 다 널 위해서.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엄마가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다 봤어요. 쇼인도 부부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사장님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저희는 이미 반년 넘게 사귀었고 아이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생각입니다.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딸과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덤벼들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할 거고 아이도 잘 키울 겁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이미 상의했습니다. 사모님은 차분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너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직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는 충분히 고민했고, 이제는 저희만의 미래를 향해 가고 싶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채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봐.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거라. 더 이상 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없을 거야.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와 그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미 확고했고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우리는 초촐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날로 남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자 매일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힘든 몸을 이끌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출산을 앞둔 상태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꿈을 놓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에게 기대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우리 가정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